네, 안녕하세요. 성 함께 나누는 이야기,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성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밥 먹는 시간이 왜 점심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뭐 옆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우리 이야기 나누느라고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날은 그 점심 시간에 그 번잡한 그 시간을 조금 벗어난 시간이라서 그런지 몇 팀이 없었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2사람이었고 제 주변에 거의 8명 계신 그 팀에서 당연히 목소리가 어떨까요? 엄청 크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8분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마치 우리가 일행인 것처럼 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8명이 이렇게 있다 보면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그리고 조용한 식당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2명, 뭐 1명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 8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잘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것들이 많았고요. 왜냐하면 나이대가 저보다 한 5살 정도? 네, 사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연배 우리 분들이 앉아 계셔서 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 것들이 정말 제 귀에 쏙쏙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운동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도 이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어떤 다른 남자분께서 굳이 운동하는데 무슨 아내랑 같이 오냐고 이런 거는 그냥 각자 하는 게 좋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면 나는 지금 우리 아내가 나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항상 뭐 운동 도구를 차에다가 실어두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전혀 우리 아내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냥 아침에 내가 씻고 챙기면 그냥 누구 만나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여자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그거 좋지 않냐고 뭐 서로 그렇게 굳이 어디 가냐 뭐 누구 만나러 가냐 뭐 이런 거 그렇게 묻는 거 이제 우리 이 나이 정도 됐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맞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도 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적어도 어디 가는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어떤 분께서 물어보기 전에 나 어디 간다라고 내가 말하고 오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웃으셨습니다. 사실은 부부끼리 어떠세요? 저희도 뭐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 예전 같으면 저도 그냥 뭐 목소리만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도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바쁜 뭔가를 하고 있다가도 적어도 현관까지는 나가서 왔냐고 물어본다든지 오늘 뭐 날씨가 춥지 않았는지 또는 뭐 날씨가 덥지 않았는지 뭐 오늘 뭐 어땠는지 이렇게 현관에서 얼굴을 살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약간의 저의 변화도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점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네? 뭐 이런 서로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또는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조차 물어보지 않는 것. 우리 그렇게는 어떠세요? 네, 그런 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집도 아까 우리 그 말씀 나누신 8분처럼 있으시겠죠.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잘 나가던 남편의 뒤늦은 후회 라는 제목으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67세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셋과
오랜만에 2박 3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여행 중에 누구랑 가는 게 제일 좋냐라고 하면 글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저희도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가다 보면 정말 친구분들끼리 오신 분들이 제일 얼굴이 밝긴 하세요. 아이처럼. 네, 뭐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오셨으면 정말 초등학생처럼 웃으시고요. 고등학교, 뭐 중학교 친구들과 오셨으면 딱 그 중고등생처럼 재미있게 웃고 계시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뭐 여행을 왔다 그러면 또 그 정도의 그 느낌들을 전달받기도 하기도 하죠. 자, 친구들과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어딜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전혀 묻지도 않고 표정 없이 달력에다가 딱 날짜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여행 간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누구랑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 가는지가 중요하셨나 봅니다. 달력에 동그랗게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래요. 아마 제가 없는 동안 자기도 뭔가 스케줄을 또 만들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제외한 친구들을 1, 2, 3, 네, 1, 2, 3으로 표시를 하면 그 친구의 아내는 남편이 누구랑 어딜 가는지, 또 숙소는 어디다 정했는지, 또 거기에 가면 뭐를 먹을지, 또는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는 스타일이신 거죠. 그리고 이런 데 가면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여기도 가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도 먹어보라고, 나도 갔었는데 참 좋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검색을 해서 여기도 가서 먹어봐라,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주시는, 굉장히 본인이 신나신 거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서 이런 거 하라고 계속 어떤 정보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이라는 친구의 아내는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친구가 여행을 갈지 말지도 고민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자녀분들하고 아내께서 그래도 친구들하고 가는 건데 다녀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의 뭐 등을 떠밀듯이 이렇게 여행을 허락해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사회 안에는 진짜 같이 가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친구들 맞냐? 남자들끼리 무슨 여행을 가느냐? 왜 가느냐? 뭐 이렇게, 그리고 누구누구 가느냐? 그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알려달라 등등 이야기를 하는 아내입니다. 조금 1번, 2번의 그 친구들의 아내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끼리 가는 여행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친구 3의 아내의 반응을 들으면서, 아니 너가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하는데 너의 아내는 이런 반응을 보이냐고, 약간 이 3번 친구에 대해서 너 젊을 때 너 영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구나 라는 약간의 농담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을 때도 있는데, 젊었을 때 너가 어떻게 했길래 아내가 이러냐라고 마치 그 원인을 이제 3번 친구한테 자꾸 주다 보니까 3번 친구가 덜컥 화를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3번 친구는 3번 친구대로 아내에게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또 이 살해자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이 아내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참 저대로 답답하기는 합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제가 뭘 하는지, 저의 동선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데, 이렇게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간다고 해도 무반응, 그리고 무관심,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을 하니까 너무 우리 관계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관계인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괴감까지 들고 있다고 표시를 하십니다. 젊을 때 저는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간다는 그 의미 안에는 출장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고요. 그리고 접대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어떤 힘, 및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려보시기도 하셨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해본 게 없을 만큼 충분히 뭐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 화려했던 제가 퇴직을 앞둔 무렵에 좀 이해가 되시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저를 내리막길로 이끈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조그만 오래된 그 집 하나를 겨우 구해서 이제 우리 이 사례자 내외께서 2층에 주거를 하고 계시고요. 아래층 두 집은 세를 주면서 그 월세로 지금은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퇴직하고 아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빨리 드는 사람인지는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항상 뭐 늦게 귀가를 하셨으니까 아내가 뭐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9시에 잠들었는지, 뭐 11시에 잠들었는지 이런 거조차도 관심이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아내가 뭐 거의 8시? 이 시간만 되면 들어가서 저렇게 빨리 이불 덮고 텔레비전 켜놓고 잠자리에 들어가는지도 몰랐던 상황인 거죠. 제가 잘 나갈 때는 술 접대, 사람 만나는 일로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 각자 자기 방을 가지고 방을 쓰면서 아침에 이렇게 아내가 정말 숨은 잘 쉬고 있는지 쓱 아내가 자는 방문을 열어보는 것. 이제 그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각 방을 쓰다 보니까 아내와 이런 대화는 더 하기 어려워지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이 남편분께서는 사실은 은퇴하시고 많은 것들을 또 해보시려고 시도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동안 전업주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내의 일상을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은 거죠. 뭐 늘 똑같은 일상을 거의 뭐 60년 이상 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은 없었는데, 이제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은퇴 후에 본인의 생각들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드는 아내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점점 더, 물론 젊었을 때도 그때는 시간의 핑계, 그리고 그때는 대화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왜냐하면 바깥에서의 충분한 어떤 대화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집은 쉬는 공간, 쉼의 장소일 뿐이었던 거죠. 자, 그곳을 지키고 있는 아내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내에 대한 어떤 생각, 아내와의 공유라던 것들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 일과 일을 보니까 오히려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의 아내는 저희보다 그러니까 3살 연상임에도 저리 살가운데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제 아내는 왜 저리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됐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또 변화가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런 변화가 생기셨을까요? 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뭐 큰 문제 없이, 물론 투자 때문에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은 처해진 부분은 있으나 특별히 뭐 사니 못 사니 하는 문제가 없으니 하루하루 이제 이 나이에 됐으니까 살면 되겠지 하다가도 일단 집 분위기 자체가 따뜻함이 없는 우중충한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종일 따뜻한 말소리도 듣지 못하는, 또 그런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생각하니까 저도 힘이 빠집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가족 주변을 살피지 못했고 부인에게도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은퇴 후에 저 역시 무료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부인까지 무관심하게 저를 대하니 화도 나고 무시당하는 느낌도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시게 될 때가 있으시죠? 왜냐면, 저희도 가끔, 뭐 주말에 일을 열심히 하고 주말 되면 서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뭐 아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도 자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함께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례를 주신 분, 여행을 앞두고 있는 아마 아내의 이런 무관심이 그냥 매일매일 어떤 하루의 일상도 아니고 2박 3일의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너무나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단지 이것뿐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아내의 무관심, 우리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라고 일단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정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 경계를 잘 지킨다는 것, 언제나 과한 것은 모자란 것보다는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배우자한테 이런 무관심의 어떤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러면 우리 이 사례자께서는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관심을 나는 과연 표현하고 있을까? 단순히 아내의 관심만을 원하신다기보다는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아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히 이렇게만 보면 득이 될 때도 있고요. 실이 될 때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과 간섭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뭐 너에게 모든 걸 물어봐.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고 어딘가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 뭐 누구 만나러 가느냐, 몇 시에 올 거냐, 그럼 나의 점심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상대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글쎄요, 어떨까요? 아니면 몇 시에 오는지 알았다고 그 다음에 멘트가 중요하겠죠.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주면 사실은 이런 관심은 굉장히 좋은 관심의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 아내의 무관심에 대한 생각을 나누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그동안에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살았고 나는 잘 나갔으니까 나는 이랬어. 과연 그때 아내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나는 잘 나갔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 그때 아내는 과연 같이 잘 나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은퇴를 한다는 건 은퇴를 하고 나는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상대방, 우리 배우자는 어떨까요? 만약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또 다른 은퇴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자 가정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일을 하시고 또 배우자 중에 누군가는 일을 하시고 배우자 중에 누군가는 집에서 가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계셨다면 자, 누군가는 열심히 일한 바깥 생활을 정리하는 그 은퇴 이후의 삶이 제2의 뭐 인생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만 가정에서의 그런 행동을 계속 하셨던 분은 은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성생활에도 은퇴가 없듯이 가정생활에서도 은퇴는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무관심, 전에 나는 과연 어땠는지. 자, 아내에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사실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이렇게 집에서
채널을 이렇게 뭐 채널 전쟁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채널의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으실까요? 뭐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2개라서 뭐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실 때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 자, 그럴 때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십니다. 그런 걸 왜 보느냐, 뭐 뉴스를 보자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즘 하도 운동 이런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운동을 보자든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보는 것들을 굉장히 낮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매일 그런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네, 대화가 이렇게 시작되기도 어렵고요. 자 대화를 잘 하시려면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 자, 그럴 때 쓱 옆에 앉아서 한번 보시는 거죠. 뭐 그것이 아주 건설적이거나 아주 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 또는 요즘은 남편분도 드라마 잘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그럴 때 남편이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서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내 배우자가 저 드라마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저렇게 즐겁게 보는지 그냥 한번 쓱 앉아서 함께 보시는 거죠. 근데 꼭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이 주인공이냐, 저 여자는 왜 지금 저 상황에서 저렇게 화를 내느냐, 계속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집중 못하도록 계속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한 10분, 20분만 이렇게 드라마 그냥 보시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주인공이고 저 사람이 지금 왜 저게 나타나서 화를 내는지가 이렇게 슬 이해되기도 하시니까요. 그냥 함께 보시는 거죠. 함께 보시면서 지금 우리 이 사례자분께서도 그동안에 전혀 아내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원활하게 하신 기억들이 조금 없으시다면 갑자기 막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관심을 드러내는 것도 아내 입장에서는 의아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굉장히 낯선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시작을 천천히 해보시는 거죠. 자, 뭘 보는지 쓱 앉아서 함께 보시기도 하시고요. 혹시 뭐 이렇게 과일을 먹고 있다가 과일도 한번 쓱 이렇게 건네보시기도 하시고 이런 시작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행을 가는 것도요. 상대방이 왜 나한테 물어봐 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라기보다는 내가 누구누구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 우리가 그동안 뭐 여행 경비를 모았거든. 이제 그러면 상대방도 적어도 그러냐라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바로바로 오지 않더라도 그냥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는 뭐가 맛있을까? 이런 건 나 검색 잘 못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신다거나 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물어봐 주지 않지의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흘리면서 상대방도 이미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간다는 건 아시지만 누구랑 간다는 건 혹시 궁금해도 못 물어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내가 물어봤을 때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적어도 친절하지는 않더라도 성의 있게 대답해 줄 거라는 생각이 없다 보면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나보다 예전처럼 그냥 안 물어보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친구 1 하고 가고 친구 1 안에는 이런 반응이 있어. 친구 2 누구랑 같이 가고 친구 2의 안에는 또 이런 반응이 있어 라고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하면 또 아내의 어떤 또 대답이나 또는 행동이나 이런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또는 거기 가면 이런 거 먹어봐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나도 이번에 갔다 와서
좋았으면 또 좋으면 당신하고도 함께 가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내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가본 곳을 그것이 좋았다면 그것을 아내와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아내가 그래요, 뭐 아니에요 이런 답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흘려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보면 아내의 무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 반성하는 점도 있으시고요. 내가 예전에 잘 나갈 때 이렇게 행동했던 게 아내를 점점 변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 지금 아직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누리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물론 뭐 경제적으로 약간의 달라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어려워진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안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에게 시선을 두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빠서 돌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근데 아까 제가 관심과 간섭의 경계는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내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사실은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들까요? 저도 이렇게 저희 친정에 가면 특별히 저녁 되면 그냥 뭐 밥 먹고 나면 잠자리에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냥 할 일이 없잖아요. 밤에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틀어놓고 항상 가요 무대를 못 보고 주무신다고. 그래서 항상 월요일만 되면 나 오늘은 꼭 가요 무대 보고 잘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은 그거 못 보시고 그냥 스르르 잠이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면 아내가 8시 뭐 이 시간에 뭐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취미생활 함께 하시는 것.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아까 그 식당에서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 아니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이제 트럼펫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분께서 먼저 배우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내분도 따라서 함께 배우시는 거죠. 제가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여성 트럼펫 뭐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막 이런 게 붙어 있어서 트럼펫을 여성도 저렇게 배울 수 있구나. 저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저 악기 부는 것이 저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 뭐 그것이 꼭 뭐 트럼펫 같은 악기가 아니더라도 저희 주변에도 왜 그 파크 골프 그런 것들도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그런 장비를 사서 이렇게 그냥 골프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고 더 우리 시니어들한테 훨씬 흥미로운 게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 또는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실제로 말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아내와 그 전에 이런 원활한 어떤 대화 방식을 조금 하지 못하셨다면 글쎄요, 등산 같은 것, 취미 생활이 있으시다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은 글쎄요, 잘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퇴직하시고 나서 한 1년 동안 그냥 혼자 산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보셨냐고 했더니 아니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워낙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다니셨고 아니 내가 산에 이렇게 가는 거
봤으니까 본인도 좋으면 같이 가요라고 말해줄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혼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그냥 뭐 어떤 이유로 한번 물어보셨다고 해요. 산에 한번 뭐 갈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자기도 궁금했었다. 근데 나는 등산복도 없고 등산화도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산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셔서 그러면 내가 같이 가서 이렇게 골라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날 이후로 등산도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다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같이 하면, 그리고 뭔가를 같이 보게 된다면, 또는 뭔가를 같이 경험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그들만의 그 유대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게 되잖아요. 함께 맛본 음식, 그리고 함께 가본 장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인들, 뭐 또 시니어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심리조사 이런 걸 해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 주변에도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그 달란트에 따라서 여전히 뭐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또는 뭐 채권 추심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동네에서 그런 재능 기부처럼 뭐 세무서 직원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세무 상담을 해주신다든지 자, 이런 경험들을 저희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저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에게 시선을 두시는 것. 그러나 관심과 간섭의 경계는 당연히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미생활을 뭐 꼭 똑같은 걸 하시든 또는 다른 취미생활을 하시든 서로의 취미생활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도 이야기할 거리가 풍성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자, 이런 반성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자, 그러나 현재는 바꿀 수 있고, 자, 현재가 바뀐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당연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어마무시한 뭐 어떤 거창한 생각들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업주부로 살았던 상황 속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이나 은퇴한 후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가 뭐 나를 마치 어떤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예전과 달라졌어 또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한 또는 그런 불편들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건 당연히 있죠. 우리 배우자도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삶 속에서 은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시는 거죠. 가사 분담도 함께 하시는 거고요. 요즘은 뭐 남편분께서 음식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는 그것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가끔 저도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남편분께서 장을 보신다거나 또는 이런 뭐 음식을 포장해서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혹시 그 역할에 대한 생각들이
그걸 어떻게 남자가 해?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은근히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탁기 돌리신다던가 이런 일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내에 대한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그 사례자분 이야기할 때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오늘 스케줄이 이상하게 둘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뭔가 나갈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 나가면 또 한 사람은 집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두 사람 다 집에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는 그러면 단지 불편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뭐 우리 같이 그러면 점심 먹으러 나갈까? 뭐 이런 노력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냥 저 사람과 둘이 뭐 하지? 뭐 할까? 아유, 할 일이 없는데? 자, 이런 불편함,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의 그런 불편함보다는 뭔가 그러면 우리 같이 뭐 해볼까? 적어도 우리 동네 앞에 나가면 뭐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되고 또는 뭐 빵으로 이렇게 빵집에서 빵 먹으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소소한 그런 이벤트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것도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어떤 대학교에서 하는 뭐 평생교육원 뭐 이런 교육도 가끔 신청해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니어 세대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60대, 대부분 60대셨고요. 그 안에서 60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또는 70대 초반까지 계셨는데 전 너무나 놀랬던 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다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분들의 그 예전 직업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물론 뭐 직업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았고요. 직업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떤다든지 또는 어색해하지 않으시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설명까지 곁들여 하시면서 아주 유쾌하게 재미있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은 어떤 교육의 이런 현장 안에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 표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훨씬 편해지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저희 공간,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이런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교육기관들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현재를 더 알차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의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춤을 추신다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자, 그럼에도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빼고라도 가끔은 이런 어떤 저희 같은 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권 교육이라든지 또는 환경보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틈틈이 그 중간중간에 신청하셔서 듣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교육이라는 것, 배움이라는 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또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잘 내 삶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삶이 더 풍부해지고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잘 나갔던 나의 젊은 시절 그것도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죠. 자, 이제부터 또 더 잘 나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사례자분처럼 아내의 이런 관심과 아내와 더 잘 지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뭐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서로 배우자, 뭐 남편과 아내와 서로 이렇게 또는 뭐 지금 만나고 계신 뭐 친구들과 또는 네,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애인과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또 더 이익이 되고 유익한 그런 생활들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지금부터 내가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시니어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후회만 남는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매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참 시간 잘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뭔가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더 시간이 잘 가겠죠. 이왕 잘 가는 거 더 나한테 도움되는 그런 삶의 행복한 시간들로 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